까지 부부로 지내겠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장모님은 긴 한숨을 내쉬며 포기라도 했는지 아무런 말도 없이 저희 집에서 나가셨고 한동안 찾아오지 않으셨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장모님에 대한 걱정을 덜어내려고 애쓰며 지냈습니다. 일부러 찾아가 허락을 받거나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말자고 했죠. 그런데 장모님은 가끔 서윤이에게 카톡으로 남자 사진 여러 장을 보내셨습니다. 다들 부잣집 아들의 잘나가는 사업가나 대기업을 다니는 남자들이라며 저와 이혼하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두 번이면 참고 넘어갈 텐데 사나흘에 한 번씩 서윤이에게 그런 메시지를 보내니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표정이 일그러진 채 서윤이에게 당신 장모님 말씀대로 하고 싶으면 그렇게 이혼해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해줄 테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오빠 무슨 소리야? 내가 오빠랑 이혼을 왜 해? 엄마가 제멋대로 보낸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 했잖아.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건데? 장모님한테 사람 취급 당하지도 못하면서 사는 것도 지친다고. 오빠 미안해. 내가 이렇게 대신 사과할게. 이럴 게 아니라 엄마 전화번호를 내가 차단해버릴게. 오빠한테 신경 쓰이지 않도록 할게. 화가 난 저는 대답하지 않고 바로 배달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날은 얼마나 화가 나던지 평소 때보다 오토바이를 세게 몰았습니다. 이윽고 비가 조금씩 쏟아지며 길이 미끄러워지기 시작했는데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세게 달렸습니다. 분노를 풀려면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았으니까요. 시간이 조금 지나 해가 저물고 라이트를 켜고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비오는 날은 피자와 치킨 주문량이 늘어서 바쁘게 일할 수 있었죠. 그런데 빗줄기가 조금씩 굵어지더니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정신을 2배로 바짝 차리고 오토바이를 몰았죠. 그런데 비보 우회전 구간에서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는 걸 확인 후 속도를 내자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트럭에 치이는 큰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픈 것도 모르고 의식을 잃었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눈을 뜨게 되었답니다. 오빠, 정신이 들어? 어떻게 된 거야? 나 사고 난 거야? 맞아, 여기 병원이야. 오빠가 많이 다쳐서 수술했어. 수술? 무슨 수술? 잠깐 일어나야겠다. 오빠, 가만히 있어. 누워있으란 말이야. 저는 서윤이에게 쌓인 감정이 남아있었는지 손을 뿌리치고 몸을 일으키려고 양손을 짚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손만 움직이고 다른 한 손은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고개를 돌려 오른팔을 보는데 제 팔이 없는 겁니다. 어깨부터 손가락까지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뭐야? 내 오른팔 어디 갔어? 내 팔 어디 간 거냐고. 오빠 미안해. 수술을 해봤지만 팔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했어. 안 돼. 제발 꿈이라고 해줘.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란 말이야. 서윤이는 눈물을 쏟으며 훌쩍거렸고 안쓰러운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렸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와서 말렸답니다. 몇 시간 동안 오열하고 정신을 차리자 팔 하나를 잃었다는 걸 받아들이게 되었고 참아왔던 말을 서윤이에게 쏟아내고 말았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희 엄마만 아니었어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미안해 오빠. 다 나 때문이야. 용서해줘. 서윤이는 제가 막말을 해도 미안하다고 사과만 했습니다. 이렇게 천사 같은 여자이니 저는 이내 실수했다는 걸 깨닫고는 다시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서윤아. 내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말실수를 했어. 이건 당신 탓도 장모님 탓도 아니야. 다 내 탓일 뿐이지. 오빠, 팔을 잃었지만 우선 살았잖아. 그것만으로 천만다행이라 생각하고 다시 시작하면 돼. 내가 오빠를 책임질 테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마. 서윤아,
너 정말 천사 아니니? 저는 이성을 찾았고 서연이를 한쪽 팔로 안아주며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속삭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장애인이 된 저는 장애인 연금을 신청하게 되었고 매달 연금을 받는 것이 유일한 수입이 되었답니다. 한편 서윤이는 저를 책임져려고 무리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장모님이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저를 위로해주러 오신 거라 생각하고 반가운 표정으로 인사드렸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제가 걱정되어서 여기까지 찾아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어머님. 아이고, 진짜 팔 하나가 없네. 내가 자네 걱정이 돼서 온 것 같으냐? 어? 내 딸이 걱정돼서 왔다고. 이제 이런 꼴이 되었으니 배달 일도 못하니 어쩌면 좋아. 서윤이가 자네를 먹여 살려야 되는 상황이잖아. 정말 한심하다, 한심해. 이렇게까지 됐는데 양심 없이 내 딸과 계속 결혼 생활을 할 생각은 아니겠지? 역시나 제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장모님은 제 아니 따위는 관심이 없었고 당신의 딸이 이제라도 저와 이혼하기를 바랬습니다. 서윤아, 이제 이혼해라. 너희 둘은 안 될 사이니까 이런 사고가 일어난 거라고. 그리고 너, 왜 엄마 전화번호를 차단한 거냐? 너 만나겠다는 남자가 줄을 섰다고. 엄마, 또 왜 그래? 제발 나한테 이혼하라는 말 좀 그만해. 그리고 나한테 남편이 있는데 이혼남을 내가 왜 만나? 엄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지금 오빠 상황 안 보여? 크게 다친 사람한테 한마디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야? 얘가 왜 이렇게 감정적이야? 난 현실을 직시하라고 해주는 말이라고. 봐봐, 너희들이 내 말 안 듣고 살림 차린 결과가 어떤지 말이야. 이건 하늘도 너희를 허락하지 않는 거라고. 제발 그만해. 엄마는 내가 어릴 적부터 돈 많은 남자들만 쫓아다녔잖아. 날 혼자 두고 밖으로만 다니고 제대로 키워주지도 않았잖아. 그러면 나한테 미안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지. 어머머, 얘 말하는 거 봐라, 어? 널 제대로 키우지 않았다는 게 무슨 소리야? 내 말이 맞잖아.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시자마자 돈 많은 남자들 만나느라 바빴잖아. 나보다 늘 남자 만나는 게 우선이었어. 그래서 내 졸업식에도 글짓기 시상식에도 나타나지 않았잖아. 날 키워준 건 돌아가신 외할머니라고. 내가 나 좋으려고 남자들을 만났겠니? 너한테 돈 많은 새아빠를 만들어주려고 그런 거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제 엄마가 남자들 만나던 걸 나 때문이라는 변명을 하는 거야? 엄마, 나 지금 화나서 미칠 지경이니까 제발 그만 나가줘. 서윤이는 장모님과 크게 말다툼을 하며 병원에서 나가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윽고 장모님은 어쩔 수 없이 병실에서 나가셨네요. 하지만 장모님은 제가 태어나자 매주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당연히 사과를 하러 온 건 아니었고 이혼 타령하러 오신 거죠. 당신의 딸을 여기저기 소개해서 이혼남들이 줄을 서서 기다린다고 노래를 불렀답니다. 이에 저는 장모님의 말이 너무 듣기 싫어 방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는데 장모님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대화 내용을 모두 들었답니다. 서윤이, 너 저 병신이랑 언제까지 같이 살 거야? 어? 두 팔이 멀쩡했을 때도 한심한 인생을 살던 놈이었는데 팔 하나 잃었으니 얼마나 더 한심하겠어. 지금도 봐라, 어? 집구석에서 누러붙어서 놀고 있으니 어찌할 거야 저거. 잉여인간이 따로 없다고. 잉여인간이 저런 등신한테 네 인생을 걸어서 말아먹고 싶은 거야? 네가 저 병신을 먹여 살려야 하는 게 눈에 빤히 보이는데 이제 그만 정리하라고. 각설하고 빨리 저 팔 없는 장애인 버리고 엄마가 소개해줄 이혼남들 중 마음에 드는 남자를 골라봐. 다들 네 사진을 보더니 마음에 든다더라.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이혼하고 재혼하란 말이야. 엄마 지치지도 않아? 정말 한결같다.
나 피곤하니까 건들지 말고 가. 이 기집애가? 여기 사진 놓고 갈 테니까 골라봐. 잘생기고 키 크고 능력 있는 남자들만 모아왔어. 엄마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한번 만나보란 말이야. 서윤이, 너는 내가 이러는 게 나를 위해서 이러는 줄 알지? 어? 그런데 아니다. 다 네 미래를 위해서라고. 지금이라도 네 인생 필요하면 현명하게 생각해보라고. 그리고 배달쟁이, 아니 팔 없는 장애인아, 너 우리 딸 고생시킬 생각 말고 빨리 이혼해, 응?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내 딸을 놓아달라고. 무식하고 못 배우고 가난한 데다 팔 한쪽도 없으니 아주 종합 병신 세트가 따로 없어. 내 말 잘 들었지? 다음에 오거든 이혼 서류를 가져올 테니 도장 준비해두게. 장모님은 전보다 더 노골적으로 이혼 얘기를 하는 데다 저를 배달쟁이로 부르다가 병신이라고 바꿔 부르더군요. 이런 결혼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저도 집에 가면 귀한 자식인데 이런 취급을 평생 당하며 살 자신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아내와 며칠 동안 대화를 나누지 않고 마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아내 역시 저와 이혼을 결심했는지 어떤 남자와 다정한 통화를 나누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너무 즐거웠어요. 랍스타 너무 맛있었어요. 다음엔 제가 사도록 할게요. 네네. 다음 주에 또 만나자고요. 아, 주말에요? 저야 너무 좋죠.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너무 기뻐요. 네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제가 마음 정리를 한다 했지만 아내가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다는 것에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제 앞에서는 순수하게 저만 사랑하는 척 하더니 장모님의 말을 듣고 남자를 소개받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감정을 억누르고 차라리 잘된 거라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서윤이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더니 기겁하는 겁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서윤이가 말하길 기다리는데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빠, 우리 엄마가 벼락을 맞으셨대. 그래서 돌아가셨대. 뭐? 벼락을 맞아 돌아가셨다고? 아니 그게 무슨... 모르겠어. 일단 병원으로 가봐야 할 것 같아. 나랑 같이 가줄래? 당연하지. 빨리 가보자. 저희는 연락받은 대학병원으로 찾아가 영안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철제 침대에 누워 계신 장모님의 얼굴을 보았답니다. 원망하던 사람이 그렇게 되었는데 제 마음은 쓰라렸습니다. 의사가 말하길 장모님이 빗길을 걷다가 벼락을 맞고 쓰러진 걸 택시기사가 데리고 병원에 와서 심폐소생술을 해봤지만 이미 늦어서 돌아가시고 말았대요. 서윤이는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고 소리를 지르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저 역시 너무 많이 놀라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렀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답니다. 저희 부부는 오랫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한참 동안 넋을 놓고 있었죠. 이윽고 상조회사에서 나온 직원을 마주하자 장모님의 죽음을 실감하게 되었고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황망하게 돌아가신 장모님의 장례식을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없으셔서 제가 상주가 되어 조문객들을 맞이했죠. 저를 그토록 싫어하고 무시하던 장모님이었지만 제 마음이 무척 아프더라고요. 꼭 인정받고 싶었는데 이렇게 떠나시니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아내는 장모님과 마지막 대화에서 온갖 화를 내서 후회가 되었는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 서윤이에게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서윤아, 내일 장모님 발인하고 우리 이혼하자.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까지 왜 그래? 나 다 알고 있어. 네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장모님이 돌아가시는 날 통화하는 걸 들었어. 아마 장모님이 소개해준 남자겠지. 아주 다정하게 통하더라. 난 괜찮으니까 그 남자한테 떠나도 돼.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소개해준 남자라니? 혹시 새로 일을 준 사장님 말하는 거 아니야? 그날 통화한 사람은 나에게 새로운 일을 준 회사 대표야. 일거리를 준 사람이라고. 난 오빠를 두고 다른 남자 만난 적 없거든. 뭔가 오해를 한 모양인데 난 부끄러운 짓 한 적 없어. 그런 거였어? 난 네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오빠, 아직도 날 몰라?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엄마 뜻대로 이혼을 할 생각이라면 집어치워. 우리 둘이 보란듯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서 엄마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자고. 미안해. 내가 서연이 널 의심하다니. 면목이 없다. 그래, 장모님이 날 무시하고 싫어하셨지만 저승에서는 날 좋아하시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게. 저는 서윤이에게 오해를 풀고 이혼 따윈 하지 않고 앞으로 잘 살기로 약속했답니다. 그렇게 장모님의 발인까지 마치고 나서야 저희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저는 남은 한쪽 팔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도 해보고 인터넷으로 알아보기까지 했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든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업 상담사를 찾아가 저의 상태를 보여주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들이 있는지 상담을 받게 되었답니다. 상담사는 제 왼팔을 보며 힘이 좋으실 것 같아요. 덩치도 있으시고 이두박근도 꽤 굵으시네요. 라고 말하더니 제 앞에 스포츠 마사지사 교육 팜플렛을 꺼내들었습니다. 저 같은 외팔 장애인들이 많이 도전하겠다고 설명하며 자격증을 취득 후 어디로 취직하는지 세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듣다 보니 비전이 있는 것 같았고 잘할 수 있는 용기가 났습니다. 상담사님, 저 스포츠 마사지사가 되고 싶습니다. 뭐부터 준비하면 될까요? 네. 제가 학원을 연결시켜 드릴게요. 교육비는 국가에서 지원하니까 그냥 찾아가셔서 등록하시고 배우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저는 마사지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2달 만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답니다. 이후 재활훈련센터에 취직해서 사고나 병으로 몸을 재활하는 사람들의 몸을 마사지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객들은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껴서 그런지 외팔인 저에게 응원을 많이 해주었고, 있는 힘껏 마사지를 하자 실력 있는 스포츠 마사지사라는 소문이 났답니다. 덕분에 저는 조금 유명해져서 방송국에서 취재하러 나오기도 했습니다. 교양 프로그램이었는데 사고 후 새 인생을 사는 제 이야기를 인터뷰하고 방송을 타게 되었답니다. 김진무씨, 어쩌다가 한 팔을 잃게 되셨나요? 저는 배달 대행을 하는 배달원으로 오랜 시간을 일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 사고로 오른팔을 잃게 되었죠. 그때 심정은 어떠셨습니까? 당연히 믿어지지 않았고 얼마 뒤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모든 게 아내 탓이라고 원망까지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제가 참 한심했네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셨군요. 그럼 지금 스포츠 마사지사로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는데 어떤 기분이십니까? 그냥 행복해요.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건 제 아내 때문이죠. 이 사람 아니었으면 전 폐인이 되었을 겁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꼭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고 싶어요. 그만큼 저보다 소중하고 귀한 사람입니다. 아내는 인터뷰하는 제 모습을 보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전파를 타자 여기저기서 연락이 참 많이 왔답니다. 그 덕에 재활센터 말고도 출장 마사지사로 일이 많이 들어와서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아내인 서윤이와는 연애할 때만큼이나 매우 각별하고 애틋한 사랑을 나누었죠.
그래서 저와 서윤이는 딸과 아들을 낳게 되어 내 식구가 되었답니다. 비록 돌아가신 장모님께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저승에서 저를 사위로 인정하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사실 장모님을 미워하고 원망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는 안타까움과 슬픔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제 사연을 마무리해야겠네요. 제 인생에서 가장 미웠던 사람이 장모님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장모님이 돌아가신 걸 보니 마음대로 미워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만약 장모님이 살아계셨더라면 저를 사위로 받아주셨을지 모르는데도 말이죠. 여하튼 저는 아내와 자식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일만 가득하도록 여러분이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이 편안하고 화목하시길 기원합니다.